성희롱 또 강제추행, 성추행죄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성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고,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 성희롱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접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죄는 뭐 형법이라든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형사법적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은 성희롱과 구별되는 성추행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 애매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과연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희롱을 넘어서 성추행죄에 해당돼서 성폭력 범죄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농담, 즉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가 살짝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성희롱도 되고 성추행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가 되기 때문에, 즉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성추행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 있어야 성추행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추행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법 규정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 법제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추행죄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법 제10조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고용관계로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 접촉, 성추행, 신체 접촉을 해야죠.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폭법상 강제추행보다는 형량이 조금 낮게 처벌되고,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조를 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과 관계없이,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자, 즉 뭐 공연장에서 또 지하철에서 등에서 성추행한 자, 추행한 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고 은밀히 만질 수도 있죠. 그 성추행으로 그때는 처벌됩니다.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폭법 12조를 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라고 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안실, 모유 수리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가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건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법에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성추행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에서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면 광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희롱죄 또 강제추행죄, 성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성추행죄, 성희롱죄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형사처벌이 되는 성추행죄에 대해서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